인류가 각종 발명의 결과물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연구를 진행하신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우성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성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보다 높은 효율로 연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가요? 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CO2가 1년에 약 250억 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1년에 약 5억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기 중에 CO2 함량이 400ppm을 넘어서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O2를 저희가 연료로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화석 연료가 전부 고갈이 되더라도 우리가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끔 에너지 소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2를 연료로 바꾸는 연구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변화시키려면 촉매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촉매라는 용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촉매가 어려운 물질인데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그 앞에 큰 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빨리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터널을 파지 않습니까? 이 터널을 파게 되면 계속해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학 반응도 그 생성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로 바꿀 때 이러한 커다란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이때 촉매가 마치 그 터널을 파는 것처럼 이 분자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반응 물질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촉매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제 연료로 바꾸는 연구를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아연을 촉매로 이용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연구에서는 뭐 다른 촉매를 썼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아연에 주목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존의 그 촉매는 귀금속 촉매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가격이 아연에 비해서 2만 배 이상 비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억 톤이라는 1년의 그 CO2를 연료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귀금속은 매장량이 적어서 그걸 가지고 공장을 질 경우에 충분한 양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연은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250톤이라는 그런 CO2를 처리하는 공장을 지어도 전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연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네, 이 아연이라는 물질을 촉매로 사용한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아연을 육각형 형태로 배열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반응은 그 촉매 그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촉매 아연이라도 우리가 표면적을 그 증가를 시켜줘야지만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뭐 똑같은 아연이라도요, 그 아연을 만드는 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촉매가 터널을 만드는 효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을 육각형 형태로 배열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반응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촉매가 필요한데 보다 매장량이 많고 저렴한 아연을 썼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육각형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연료가 되는지 이제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그 화학인데요. CO2가 이제 아연 표면에 달라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응 물질로 물을 씁니다. 그럼 물에서 수소 이온이 생기게 됩니다. 수소 이온하고 물하고 전기의 전자하고 반응을 해서 CO와 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O하고 수소가 나중에 그 피셔 트랍시라는 반응을 통해서 가솔린과 디젤, 에너지 그 화석 연료로 전부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벌써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탄소세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포집하는데. 그러나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언제 다시 그게 대기 중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용한 연료로 바뀌어서 경제성을 증가시키면은 그런 분야에 전부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산업계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연구 어떤 의의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그 공정이 이제 대규모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료를 지금 휘발유 값, 디젤이나 이런 연료를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만들면 아무도 그걸 사서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값싸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경제성이 있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생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CO2가 많이 나오는 발전소라든지 CO2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상업적으로도 흥미있는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들이 많아서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상당히 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저희가 실험실에서 좋은 촉매를 발견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촉매의 수명, 내구성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전기를 저희가 화석 연료로 발전해서 만들게 되면 그 CO2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미가 없습니다. CO2를 없앴는데 CO2를 만드는 전기에서 CO2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CO2를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태양전지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재생 에너지에서 얻어야 되는데 현재 그 전기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전기값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게 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연구 앞으로 발전 방향 또 후속 연구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선 촉매 성능을 더 효율을 더 올리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촉매의 수명이 적어도 10,000시간 이상 가야지만 실제 대량 생산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CO2를 포집하는 사이트 옆에서 이런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CO2가 일단 대기 중으로 나오면 그걸 다시 거기서 CO2를 뽑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연구를 더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네, 이 대량 생산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돼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우성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시스템으로 얻는 에너지보다 이제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이 시스템으로 얻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연구 예고를 듣고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고요.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인류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